전 세계 금융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대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전 세계 금융은 좀 무역 어떤 전쟁에서 넘어서서 금융 전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전쟁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무역을 이루고 그러기 때문에 금융적으로 이제 파워를 키우려고 홍콩을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죽인 상태고요. 상하이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있어서 금융 중심지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일본이 무역 적자나 경상수지 적자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되게 뒤처져 가지고, 특히 중국에서 지금 토요타가 비중이 큰데요. 토요타라든지 자동차 비중이 12.몇%의 무역에 있어서, 근데 이게 만약에 무너졌을 때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자, 당분간 지금 엔화를 발행할 수 있고 엔화를 통해서 금융소득을 벌일 수 있는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미국 어떤 채권을 상당히 많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달러가 만약에 가치가, 미국 채권이 떨어졌을 때 이 부분에서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또는 지진, 동경대진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이런 거 있었을 때 돈이, 이게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또는 국제적인 혹시 전쟁 중에서라도 무역선을 차단시킨다, 이렇게 됐을 때 한국과 일본 같은데, 대만 같은 데는 동중국해 이런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주문을 중국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의 철도를 통해서 10일, 15일 걸리는 것을 굳이 다른 데 주문을 내야 될까요? 중국이 거의 대부분의 생산품을 다 생산할 수 있다면 값도 상대한 것보다 훨씬 더 절반이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중국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물류에 있어서 빨리 수직 이착륙 기술을 만들어서 기술적으로는 군사적인 기술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는 매우 쉬운 부분인데도 F-35나 호넷 같은 거는 수직 이착륙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쉬운 부분인데도 어쩐 이유로 이걸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기만 이렇게 수직 이착륙하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100명 단, 200명 단위 가기에는 좀 이렇게 힘들죠. 거기다 물류로 가려고 그러면 뭐 한마디로 굉장히 큰 유조선 정도, 아니면 굉장히 큰 배로 물류를 가야 되는 부분인데, 항공기로 만약에 이론적으로 됩니다. 되기는 제가 균성 기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엉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직 이착륙 기관이 물류로 가게 되면, 그렇죠. 이런 물류 자체가 이제 미국이다 그러면 하루 생활권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초고속 비행체로 가게 되다면, 그 기술은 이제 기존의 항공유 플러스 수소 산소를 섞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소 산소를 섞어주는 이 기술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군사적으로는 우라늄, 토듐, 플루토늄에서 미국의 어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이 쐈을 때 한국으로 약 30분 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혀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다만 사람이 거기 타거나 물건을 실었을 때 압력 때문에 찌그러지지 않게 하는 기술도 제가 그것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초고속 비행체를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하루 생활권으로 미국, 이것은 지금 당장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비행체고요. 그래서 30분이면 도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이제 타고 있거나 물건이 그 안에 있을 때 찌부러지느냐 안 찌부러지느냐, 이거 문제지, 그것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수직 이착륙기를 빨리 만들어서 물류로 이것을 바꾸게 되면은, 숫자가 많이 해서 물류로 왔다 갔다 하면 하루 생활권, 이게 꼭 앞으로 미래기술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다시 일본이라든지 한국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중국 반도체가 만약에 중국에서 안 받아주게 되면은 자기네 예전에 그 스마트폰도 삼성전자는 중국 내 많이 팔았는데 지금 질이 멸렬이거든요. 중국이 전 세계 스마트폰 쓸고 있어요. 삼성전자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황. LG전자도 만들다가 안 만들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데서도 자기네가 다 대체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죄송한데 중국계의 엔비디아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국계인데, 중국계 미국인데,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뭐 기타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만약에
사실은 중국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의 기술을 갖다가 만약에 이론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다 확보를 하고 있었을 때, 전 세계 화상들, 전 세계 화교들이 중국의 거의 60, 그 투자에 있어서 직접 투자의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이론적으로 만약에 중국이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반도체 기술의 첨단 기술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 때에 맞춰서 터뜨리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삼성전자, SK나 무너지게 되는데요. 미국 내 반도체도 무너지게 됩니다. 기술 업종이 이래서 문제가 되는, 좀 더 획기적인 기술,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발표를 하면 기술 우위가 무너져 버린다. 기술 우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미국 내에 있는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라든지 기술 기업들이 시총이 다 날아간다는 소리죠. 거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돈을 빼야 될 텐데요. 미국의 사모펀들도 그렇고 환전 요구, 환금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거나 그렇게 됐을 때 돈을, 그리고 주식을 팔아치워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의 채권, 국가 부채라든지 채권, 국채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채권이라든지 상업용 부동산 기초로 해서 이런 모든 어떤 파생 상품들이 사실상 되게 위험한 상태고, 미국이 그걸 아직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의 금융위기가 계속 진행되느냐, 그러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이 급작스럽게 회복을 하지 않는다면 그걸 갖고 있던 사람들은 손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만 해도 미국 은행들이 지금 손실을 많이 봤다. 미국의 어떤 독일 은행들, 일본 은행들, 한국 은행들조차도 미국의 어떤 상업용 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많은 손실을 보고 국채까지도 손실을 봤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미국의 국채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흔들렸다, 그렇게 됐을 때 가지고 있던 회사들은 전부 다 어려워져서, 가지고 있던 나라들과 모든 기업들, 개인들은 그것을 과연 던질 것이니까 계속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영국 같은 데 보면 장기적으로 무역 적자, 경상 적자가 있는데 계속 파운드화를 발행해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으로 얘기를 하자면 약간 그 부실한 기업인데, 부도나는 기업인데 어음을 발행해서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영국 같은 데서 지금까지 미국의 채권을, 국가 채권을 사줬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자기네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먼저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국이 이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러려면 우리가 유럽 연합 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사실상 캐나다로부터 또 에너지 부분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부분이고, 캐나다, 멕시코의 경제 부분을 수입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렇게 미국이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수출도 하고 있죠. 그러나 만약에 결제 통화를, 내가 당신 내 달러를 못 믿겠으니까 유로화로 결제해달라. 그러면 개별 기업들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의무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에서도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기로 협정했던 것이 작년에 끝난 상태고요. 미국과 협정이. 그러면 달러, 유로 자유롭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눈치 보느라고 못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유로화로, 달러 자체가 이제 약간 부실화돼서 유로화로 달라고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데도 다른 전 세계 무역 결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달러 못 믿겠으니까 유로화로 대신 결제해 주세요 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갖고 있던 미국 채권을 갖고 있던 데가 다 달러의 저평가가 만약에 이론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화교 자본도 그렇다는 거죠. 전 세계 화교 자본과 엔캐리 자본, 이게 상당히 크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동경 디즈니인가 어떤 무역 적자, 경상 수입 적자가 만약 이론적으로 장기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됐을 때, 또는 미국 자체 채권에 미국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달러를 도저히 같이 가져갈 수 없는 이런 상태다라고 했을 때, 미국도 장기적인 무역 적자가 계속된 상태에서 달러를 자기네들이 발행해서 살았다, 이렇게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부실화된 기업인데, 제가 그걸 해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 국가통화로 빨리 전환시키고, 파운드화도 국가통화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미국이 파운드화를 계속 전소시켜 나가고,
그렇죠. 미국 쪽에서 미국 자본으로 이렇게 채권을 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영국 파운드와. 그러면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 쪽으로 이렇게 영국을 미국 쪽으로 완전히 통합을 시켜야 돼요. 영국은 혼자가 아니고 영연방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영연방이 가입한 나라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달러화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첨단 기술을 내놨을 때 미국의 시청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국에도 만약에 이 무역적자 경상적 침몰 상태에서 첨단 기술에 있어서 중국이 준비해놨던 기술 핵폭탄이겠죠. 기술 폭탄을 딱 터뜨린다 그러면 이제 와르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이 기술폭탄 하나로 인해서. 엔비디아도 중국계고 전부 다 되게 AMD도 중국계인데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화상이 전 세계 화상이 중국에 투자하는 비율이 직접 60%인데 이것이 과연 중국몽을 꿈꾸고 있지 않을까요? 기술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의 어떤 투자를 했던 이런 그 모든 부분이 다 날아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그렇죠. 저기 손해 보는데 빨리 바꿔서 유로화로 바꾸거나 아니면 유로화까지도 미국, 영국과 더불어 유럽의 금융기관이 다 연계가 돼 있더라. 일본까지도 지금 금융기관이 다 이렇게 미 달러 갖고 있는데 다 손해 본다. 그러면 상하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들에도 아니면 뭐 아시아 통화가 만약 이론적으로 만들어져서 아시아 통화를 창설해야 되면 아시아 통화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뭐 이렇게 아시아 통화도 괜찮고 상하이 되게 위안화도 괜찮다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위안화가 지금 비중이 5%가 되나요? 그래서 되게 작지만 무시할 만한 건 아닙니다. 전 세계 무역 1위고 그래서 금융 패권까지도 분명히 계획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버리는 통화는 당연히 아시아 통화 아니면 위안화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전 세계 금융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 반도체 기술을 제 거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에너지 기술도 제 거를 사야 되고, 그럼 미국의 에너지 기술이 만약 이론적으로 수소 경제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소, 산소를 갖다가 대체를 해서 자동차나 항공기나 배, 기타 모든 연료에서 대체를 하면, 이론적으로 대체를 했을 때 석유가스가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폭락을 하게 되고 굉장히 저가로 가면 장기적으로 미 달러하고 물가하고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 세계 통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1달러로 사과 20개 살 수 있는데 지금은 40개는 돈이 아무리 많이 풀려도 많이 살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유가스가 장기적으로 저가로 가주는 게 미국의 달러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한 2천억 달러 이상 그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본과 한국, 대만도 달러를 지탱하고 있는 아시안 나라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무역 흑자가 갈 수 있는 구조, 장기적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싸워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럴 텐데요. 이걸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오판을, 이게 전 세계 어떤 데서는 오판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자충수를 두도록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드는 대목인데요. 빨리 시급히 해야 되는 부분을 미적거리면서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은 미 달러가 지금 영국 파운드화가 지금 그 파운드화를 발행해서 채권 발행해서 사실상 그 무역적 경상수지 기업으로 얘기를 하자면 부실 기업이 원 발행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1달러를 빨리 국가 채권도 국가 소유로 바꾸고 단기적으로 무한 풀어낼 수 있는 그걸로 파운드화를 사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미국과 영국이 같이 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기술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중국이 제공한 어떤 발표하는 기술보다 제 기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기술 발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제 기술의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광고를 많이 내셨고 주한미 대사관, 오스트리아 관광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굉장히
지방자치단체들 광고를 많이 냈어요. 카이스트는 다 재기술인, 지금 YTN에도 재기술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유리창에다 플라시장 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비상배 시스템, 현대기아차 자동차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 열이 축적이네, 여러 개 분할하자, 겹역 처리하고, 그래서 언오프 구조를 같이 하는 거죠. 하나하나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서 한 개에서 연료전지에서 갖다 쓸, 두 개, 세 개, 다섯 개, 여섯 개에서 일곱 개에서 갖다 쓸지, 그래서 전기양을 틀리게 가는 기술을 쓰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대기아차에서 이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변속기, 그러죠. 뭐든 석유든 가스든 어떤 전기든 연료를, 화목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석유로 돌리든 가스로 돌리든 전기로 돌리든 회전축을 돌리는 데 있어서 그렇죠.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줌을 따라서 회전축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트 엔진이다. 하늘에 이게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연소실이 6개다.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한 개 쓸지, 두 개 쓸지, 세 개 쓸지, 6개 쓸지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연료양을 따라 이렇게 했다가 연료양을 줄이면 이렇게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자는 거죠. 속도를 따라서, 연료양을 따라 속도가 줄어드는 이 기술을 쓰거나, 좌우에, 제트 엔진의 좌우에 틀린 어떤 연료를 주어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도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동차 자동차 연소실이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언오프 구조로 자동차 연소실을 6개인데 3개든지 이렇게 2개든지 1개든지 해갖고 속도를, 회전축을 돌리는 그 일꾼들을 줄이면 속도도 줄어들고, 전부 다 돌리면 속도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줌을 따라서 이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이 방식을 쓰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휘발유, 가스, 석유다, 가스다 그러면 거기다가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내연기관차 지금 연소 매연이 많이 나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산소를 완전 넣어주고 가지고 해주면은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고 매연이 저감된다는 게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내연기관차가 그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러면 미 달러로 결제하는데 협조를 할 거라는 거죠. 중동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자기네들도 급하게 대체 산업이 없는 상태에서 석유 가스가 없어지게 되면은 재정 수입이 한꺼번에 없어져. 어느 세월에 그 세월을 산업을 키워서 자기네들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연기관차가 선사통을 같이 따로 갖고 다니면서 산소를 섞어주는 이 방법으로 인해서 내연기관차의 매연이 상당히 저감이 되고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는 항공기 같은 데는 석유다 그러면 항공유 플러스 수소산소통을 같이 놓고 다니면서, 현재 브라운가스가 2대1인데 따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섞어주면 터지는 염려가 없어요. 이거를 석유나 배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브라운가스는 2대1인데 2대1, 1.2, 1.3, 1.4, 2대2, 2대3 현재보다 산소를 비율을 높인 어떤 구조도 제 기술입니다. 산소 비율을 높이면 고화력, 굉장히 강한 화력이 일어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그것을 기존의 모든 연료하고 섞어주자는 거죠. 소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중동도 장기적으로 자기네 소비가 한꺼번에 폭락하는 경우는 없다는, 수소 경제가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수소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섞어주는 개념, 그 중에서도 원도를 높여주면 더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적으로 쓸 때는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을 가루를 갖고 다니면서 증기로 만드는 기계를 넣고, 그래서 증기를 섞어주는, 우라늄 단독, 플루토늄 단독, 또는 토륨 단독을 넣어주는, 또는 2개를 섞어주거나 3개를 섞어 군사적으로 할 때는 초고속 비행체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약이나 폭약 구조에도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요. 장약 폭약을. 그래서 융합열을 만들어주고, 여기다 수소, 산소 가루를 넣어준다든지 캡슐을 넣어준.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넣어줘요. 단독. 하나짜리, 2개짜리. 우라늄 단독, 플루토늄 단독, 플루토늄 2개를 섞어요. 3개를 섞어서 굉장히 파워를 높이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폭탄 구조도 앞으로 틀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폭탄인데 엄청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수소폭탄에 올리건 2개, 3개 융합했을 때 수소폭탄에 올리거든요. 서로 에너지 단위가 큰 이런 것을 갑작스럽게 폭발을 시켰을 때 그것이 강한 폭발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제 반도체 기술도 그렇고 이건 엉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안 사고는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인데 뭐 안 사시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기술을 사야 됩니다. 기술을 미국이 특히 사서 기술 패권을 가져서 전 세계 각 나라에 이론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농경을 가져서 나눠준다면 미국과 같이 갈 나라들이 $1달러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데서 말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전 세계는 여전히 지적재산권이 존중이 되고 있고 특허권이 존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 같은 거를 할 때 어떤 실물을 갖다가 특허청이 내는 게 아니라 이론상으로 개념을 서류상으로만 내는데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거를 전 세계 각 나라 정보기관, 군이다, 기업이다 그러면 검색을 해서 자기네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특허 자체가 그 요건이 이것을 보고 누구나 만들 수 있게 해야지 특허를 주거든요. 만들 수 없으면 특허를 안 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제약일이 됐든 어떤 데든 모두를 만들 수는 있으나 국제적인 협약 때문에 못 만들고 수출을 못하고 또는 이렇게 우리가 저기 나라에서 수출했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라고 해도 미국 내 수입자도 그 수입한 회사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하면 그 수입 통관을 안 해주고 그래서 대표도 처벌하거든요. 이런 지적재산권 민사 형사로 인해서 고액의 배상금을 내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특허는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공개가 돼 있고 중국이 어떤 기술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돌아가는 상황이 보니까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첨단 기술을 딱 하나 발표하면 그냥 전 세계 금융 무너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중국이 무역 질서, 무역에 있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급한 것은 미국이 되고 영국이 되겠습니다. 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앞으로 좀 어려울지도 모르죠. 수소산소가 이렇게 원격으로 등장을 해버리면 싸게 이제 제작 그 연료가 나와버리면 산소하고 석유하고 저기 가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들의 재정 수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데요. 러시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그래요. 네,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캐나다, 멕시코도 영향 아래 있고 미국 자체도 에너지 기업도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상황은 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 같은 데 달러 전제 기준을 두고 일본의 어떤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쪽으로 건너오거든지 반도체 스타트업이라든지 실리콘밸리처럼 만들어서 금융도 거기다 갖다 놓자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도쿄 같은 것이 대지진이 혹시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그 외곽 쪽 또는 한참 떨어진 지였다가 금융 전산부터 먼저 기록부터 옮겨놓기는 현상 기록 옮겨놓은 거 별로 시간이 안 걸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전산 기록 뭐 또 돈은 다 전산 키보드로 찍는 거니까 전산 기록부터 옮겨놓고 본사를 거기서 연동해서 동경 디자인이 일어나도 저기 서버가 저기 있으니까 뭐 우리는 하나도 금융에 타격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빨리 전산의 모든 컴퓨터 기록을 그쪽으로 옮겨놔 가지고 전혀 지장 없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단 시간 내에 각종 증시라든지 어떤 채권 시장 일단 모든 금융 시장 금융기관을 그쪽으로 이렇게 도쿄 외곽 지진한 건 상관이 없는 쪽으로 가서 일본의 금융 산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억지로 이성적, 과학적 합리를 이성적으로 풀어가야지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금융 부분이라든지 돌아가는 상황을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오판을 내리거나 자충수를 둬서 망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정보 제공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저 기술을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있어요.